작년 한 해 여러분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실 건가요?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고르는 법 캐스다가 공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뭔가 더 반갑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뭐 1월 중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 많은 계획들 계속 세웠잖아요. 함께. 그렇죠. 어때요? 잘 지키고 계셨어요? 아직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 괜찮네요. 일단 기타 열심히 치고 있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믿고 있는 종교 열심히 종교 활동까지. 네, 종교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훌륭하네요. 저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과자도 많이 줄였고요. 먹긴 먹어요. 근데 아침에 드렸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에. 오늘 한 번 먹었어요. 정말 한 번 그러게 먹었고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침부터 한 봉지씩 까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괜찮아요. 네. 좋아요. 우리 차지 저도 이제 캐스터는. 요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부터 요리를 시작했어요. 뭐 하셨어요? 어떤 요리? 예, 최근에는 이 커리 맛있는 커리와 또 소소한 카레. 어, 3분 카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렇게 네. 직접 넣어서 영양가치 있게 그리고 또 이렇게 반찬들도 만들었고요. 또 악기를 배우려고 이 낙원상가 가서 시세를 또 한번 싹 아직 살펴봤습니다. 산건 아니고 간만 보고 왔죠. 아니죠. 이제 배우시나요? 곧 커밍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있고요. 사실 따지고 예. 보면 한 게 없는 거예요. 밥 해 먹은 거예요. 집에서. 완전 큰 거예요. 네. 유라 캐스터는 어때요? 저도 사실 기억나세요? 제가 새해 계획 중에 네. 저의 미모에 반해서 이제 지성이 네, 막 좀 이렇게, 맞추겠다 하셨잖아요. 네, 균형을 좀 맞추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을 것이다.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근데 아직까지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건강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병원 2군데 갔다 왔어요. 네. 자, 일단 뭐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한번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바로 책을 읽읍시다. 잠깐만 이거 번이에요? 되게 옛날에 타 방송사에서 만들었어요. 맞아, 뭔가 아니에요. 익숙해. 그리고 우리 캐스터분들 책 뭐 많이 읽겠다 뭐 이런 각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읽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MC 저 아니에요? 아니 왜 진행을 하고 이게 새해 돼서 이렇게 하면 또 잘 해주실 겁니다. 자리 바꿀 수 왜 있을까 봐. 진행 욕심을 부리세요? 책한테 많이 읽으셨나요? 책 읽읍시다. 뭐 의욕과 그런 네. 마음은 고맙지만 전 아직 건재해요. 진행은 제가 하는 걸로. 저 혹시나 아프셔가지고 제가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시는 걸로. 네. 다음번에 기회 한번 주세요. 이 남자 무서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여기로 이 넘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알죠. 매번 방송에 살짝 잡고 가는 거. 이게 성공할 거야.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책인데요. 네. 여러분들 어떤 류의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저는 유라 캐스터랑 비슷해요. 저는 소설? 사실 소설, 거의 소설 읽거든요. 감성적인 여자들. 네, 그러니까 소설을 읽다 보면은 네.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소설이라는 게 읽기 좀 편하고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 좀 마음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되게 편안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저도 좀 제가 읽었던 책들이 또 이렇게 전 연극으로 만들어진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그런 게. 또 그리고 연기 저는 티는 막 제가 또 연기자 출신. 또 치는다, 정말. 사실 저는 그리고 보면서 그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 네. 연상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걸 제가 네. 이렇게 배우도 그림을 그려보고. 오, 좋아요. 그래서 소설책을 좀 많이 읽고 SF 쪽으로. SF 쪽으로. 그렇죠. 저는 자기계발서나 여행과 관련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책을 자기 개발서 좀 그만 읽으라는 게 많아요. 왜? 너무 많이 읽어서 어떤 개발을 해야 될지가.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 자기계발서 이런 거 거. 좋죠, 좋죠. 예, 좋죠. 그리고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여행을 꿈꿀 수 있도록 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여행 관련 책. 저도 일어나서 읽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목 기억이 안 나는 게 제목 기억 안 나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게요. 이게 뭐 힘들 때는 뭐 시골 떠나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시골 떠나라. 봤더니 제가 원했던 건 어떤 사진이 있고 에세이가 있는 여행집인 줄 알았는데 네.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페이지 읽고 저기 뒷칸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으니까 책을 고를 때 정말 제목만 보고 골라서 네.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작년에는 어떤 종류의 책들이 많이 팔렸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아마 작년에 많이 팔린 책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뭐예요? 바로 1위는 미움받을 용기. 아유, 너무 그럴 줄 유명한. 알았어.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로 그렇죠.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네, 지난해 2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쭉 지금까지. 1위 자리 지키면서 그러면서 8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국내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고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렇게 미움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가지고. 용기를 많이 아, 받았는데. 미워해라. 난 용기 있다. 이 책을 읽고 부작용이 네, 80만 부 이거 제가 최소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또 이 책을 좀 소개를 하자면 네. 이 책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청년과 이 철학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네. 소개한 책이거든요. 네. 이 트라우마라든지 뭐 자기의 삶을 불우하게 만드는 외적 요소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계속 선택하고 있는 네. 이 쉽게 말하면 핑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책을 읽고 행복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이런 평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실 못 읽었는데 네, 얘기 저도. 듣고 보니까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아, 많이 봤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역사, 경제, 정치 좀 어려울 수 있는 인문학들을 아주 쉽게 좀 풀어놓으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잖아요. 나 대화를 되게 재밌고 또 이렇게 넓은 지식을 가지고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맞아요. 읽었다고 하고 세 번째 책도 대단해요. 뭐예요? 네, 조애너 베스포드의 비밀의 정원. 이건 책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네. 컬러링 북이잖아요. 아, 그거 컬러링북도 책이지. 네, 네, 그렇죠. 그쵸. 근데 이거 컬러링북 저도 해봐서 아는데 네. 진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비밀의 정원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같이 열풍이었는데 지금은 컬러링북 코너가 서점에 가면은 따로 생겼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그래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외에도 뭐 작년 네. 안에 많이 팔렸던 책을 보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소설을 좀 많이 주춤했고 그 다음은 아마 많은 분들 또 보셨을 거예요.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 심리학. 쪽으로 좀 많이 심리학책.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이 책은 베스트셀러니까 재밌을 거야, 이거 사야지 네. 하고 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단순하다. 네, 저는 남자라 그런가? 네, 그렇게 읽어요. 전 그러지 않죠. 저 그리고 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베스트셀러니까 읽어야지 하나?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제목 보고 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아까도 네. 아까도 제가 그런 것 봤던 것 같은데. 중에 약간 심리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봤던 게 삐뚤어질 테다. 이런 거 그리고 자살 가게 이런 것들 제목을 보고 많이 본다. 제목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또 한 맞아요. 가지 보는 게 페이지 어떤 그 포장 책에 겉모습. 저는 약간 표지. 네, 표지. 저는 겉모습에 약간 집착하는 게 있나 봐요. 외모지상주의니까 충분히 그럴만해요. 책도 그러네요. 네. 예. 맞아요. 저도 제목에 좀 꽂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앞에 내용을 조금 봐요. 저 목차까진 봐요. 아, 그래요? 목차에 있는 제목을 또 한 번 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상황에 맞을 텐데 이별을 했을 때는 네. 그렇게 에세이 코너에 가서 사랑 관련된 책을 에세이를 수백 번 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문장이 내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에세이 뭐 한 편 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승민 캐스터는 자기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역시 하지만 좀 제목을 보고 고르는 편이죠. 그렇죠. 네, 네. 제목. 승민 캐스터는 어때요? 그렇죠. 저는 약간 거기에 이제 후자 쪽이죠. 뭔가 삶의 조언을 얻고 싶을 때, 네. 뭔가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컸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서점을 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책 고르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또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외모지상주의, 친구 없어가지고 자기 개발했어. 네. 자기 또 역시 약간 외모지상주의 끼도 네, 살짝 사랑을 있나요? 좋아하는 연애 이별도 박사. 많이 하고. 근데 또 좋은 책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정해진 틀은 없지만 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 먹는 법이라는 독서법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결국 책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 김희경 작가의 말에 따르면 책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책을 읽는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 딱 정말 목적 의식과 그렇죠. 목표 의식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딱 제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나에게 뭐 유익하다든지 여러 가지 맞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책은 그냥 읽으니까 좋아서 읽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책을 읽게 되면은 재미없어요. 사실 얻는 것도 별로 맞아요. 없고 들인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고자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뭘 준비했어요? 왜 이렇게 새침대기처럼 많이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네, 뭔가요? 와. 네, 저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짜잔.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주목하라. 네, 물론 베스트셀러도 이제 좋은 책이 많지만 네.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은 책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공감이 되는 게 화려한 그 반짝 스타보다는 스타보다는 꾸준히 오랜 기간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그런 강자를 택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짠. 고전을 무서워하자. 고전. 그렇죠, 그렇죠. 진짜 무서운데. 그래요. 고전 사실 많이 어려운 것 저도 같아요. 학창 시절에 제가 본의 아니게 수업이 없어가지고 프랑스 고전 문화 읽기 수업을 들었어요. 안 어울린다. 아직도 있어요. 보바리 부인. 참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네. 졸업한 후에 한참 뒤에 읽어봤더니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 학창 시절에는 고전에 주는 어떤 두려움 맞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시험한다는 맞아. 것 때문에. 네. 맞아요. 그 고전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딱딱하다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고전도 그 당시에는 좀 대중적인 베스트셀러인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제 한번 고전에 도전해보는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 고전도 그쵸. 스테디셀러 중에 맞아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그렇죠. 더 긴 시간. 그렇죠. 네. 그 세 번째 알아볼게요. 네. 짠. 출판사에도 전문 영역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순수 문학을 펴내는 출판사들도 있고 그렇죠. 또 인문학을 많이 내는 출판사들도 있고요. 맞아. 그리고 번역을 참 잘해서 해외 문학을 잘 내는 또 출판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의 좀 성격을 잘 파악한 뒤에 책을 고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도 알아볼게요. 짠. 제목에 속지 마라. 사실 제목에 속지 마라. 이거는 좀 자기계발서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목 말고 내용도 좀 꼼꼼히 보자라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도 볼게요. 네. 아이고. 자. 네. 신문이나 잡지 서평을 보자. 전문가의 조언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서평 잡지들도 따로 있고 신문에 서평이 실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서평을 참고를 하면은 이제 요즘 트렌드가 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책을 고르는 법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진짜 좋은 책 고르는 방법 5가지 딱 정리를 딱 해주니까 저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책 제대로 골라볼게요, 저도. 네, 저도요. 그럴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딱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네.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곰곰이 더 할 수 있고 또 네. 거기에 맞는 책을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책을 읽읍시다. 고맙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가죠. 네. 책을 읽읍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명작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책 일단은 어린 왕자. 이거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읽으면 사실 그냥 줄거리가 뭔지 대충 정도만 알지 정말 거기에 대한 깊은 뜻까지는 그렇죠. 알지 못하잖아요. 네. 좋은 내용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길들이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아무래도 길들인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길들이면은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라는 여우가 굉장히- 이것도 좀 이별을 했을 때 왜 오늘 이별과 자꾸 관련? 정말 모든 책을 이별 때문에 읽으셨군요. 저 지금 슬픈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 윤희 씨는요? 저는 이제 오히려 추천을 해드릴게요. 추천을 해주는. 연초에 읽으면 참 좋은 책인데요. 제목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 오, 느낌 있어요. 제목 느낌 있다. 네. 좀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소제목으로는 공대생을 울린 가슴을 울린 시 강의. 공대생이잖아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강이. 네, 그래서 더 와닿았어요, 사실. 네. 이게 이 저자가 한양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정재천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네. 이 교수가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 읽기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시 에세이입니다. 네. 시가 보통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아니면 다 우리가 이렇게 퍽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네. 시를 읽는 즐거움을 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의 네. 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돼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네. 아시죠? 이거 알죠. 뭐 예,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게 알아요? 한다. 이거 그럼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이게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중학교에는 안 실렸는데 약간 좀 그래도 헷갈렸어요. 중학교 때 네.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시잖아요. 사실 그때는 어. 빈칸 채워놓고 자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는 슬픔, 애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하니까 뭐 시 읽는 즐거움이 사실 그래요. 없었어요. 따뜻한 뭐 인간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시를 같은 시를 읽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다를 텐데. 근데 중학생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 이런 걸 알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근데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때 제일 어려운 고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읽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 생각이 이거는 드는데요. 사실은 한 제 나이쯤 돼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한데. 맞아. 그래서 이게 화자 입장에서 소리를 내어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네. 또 캐스터 식구들 중에 배우가 두 분이나 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유배우와 김배우. 예, 배우 두 분. 그래서 네.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아. 예,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는데요. 네. 정말 네. 진지하게 그러면 제가 감정을 팍팍 넣어서 제가 읽어주시면 이 돼요. 부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중학교 때는 그 감성을 몰랐으나 네. 이제는 이 감성을 알게 된 30대 중반의 김수현이가 한번 별로 기대는 안 읽어보도록. 되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아 벌써부터 눈물이 좀 찡한데 자, 해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웃지 마시고 왜 안 웃어요? 딴 데 보고 웃으시고 막 계속하세요. 진지합니다 저는. 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되게 집중이 안 되네요. 제가 사실 어디 뭐 시 낭독 대회 같은 건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해줘. 이 시를 사실 가슴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데 네. 중학교 때 계속 네.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네. 시각의 청각화 막 이런 것만 생각이 감정 나고 표현. 어. 아 정말. 다른 분이 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실제 강의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네. 잘했습니다. 네. 예. 잘한 거 맞아요? 왜 자꾸 웃으세요? 전 진지했다고 감정을- 사업망 해봐도 내가 알아요 이 감정을. 자, 이번에는 감정을 실어서 넣어보는 거예요. 네. 이 시의 끝 구절에 네. 살짝의 욕을 어우. 가미하며 저한테 지금 방송에서 욕을 하는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그거 있는 저 발판에 그거 있죠? A, C, 아. 요 정도. 그러니까 간다. 추임새를 좀 추임새를 욕으로 실제로 그 책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거 거예요. 살짝 넣어서. 전혀 그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부담을 갖지 아침마다 말라고요. 아침마다 저한테 욕하시잖아요. 저 욕이란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네.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이런.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아 진짜. 네,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아 나 진짜.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젠장.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에라이. 못하겠다. 아니, 우리 이별 전문가 유승민 씨께서 LA 젠장 에라이 젠장. 사랑한다 이 자식들아 이런 내용으로 한번 좀 잘하시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 또 이 시의 느낌도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네. 좀 재미있고 더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저자가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이 교육을 하신 거죠. 정말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느낌 다른 것 다르죠? 코믹 버전 아니에요? 달랐어요? 충분히 느껴지긴 했었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 시가 원래는 네. 이 따뜻한 뭐 인간의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이 현실에 대한 이 자조하는 화자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젠장 예. LA 젠장. 이 책에 여러 시들이 또 담겨 있는데 네. 이렇듯 우리 통념을 벗어난 이 시를 읽기를 방법을 알려주고 시를 더 사랑하게 되는 네.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좀 추천해 드릴게요. 뭐예요? 저자 아툴 가완디의 제가 제목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벌써 죽어야 돼요, 우리. 아니면 아니 제목부터 너무 오늘 어둡다. 이게 이 저자 아툴 가완디가 인도 출신인데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과정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똑똑한 분이네. 1차에 똑똑하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 네. 뉴요커의 고정 필자. 자, 일단 신뢰가 많죠. 네.
자, 여기에는 죽음의 책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은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죽음을 보게 됩니다. 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삶에서 몇 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생명 연장만큼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좀 삶의 어떤 생각들을 전환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네, 또 흔히들 죽음이 결국 삶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애써 외면하는 게 또 죽음이거든요. 많이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네. 외면하는데 이제 존엄사에 대한 얘기도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산다, 웰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웰다이. 그러니까 잘 죽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죽음에 관한 책을 새해 얘기하기에는 좀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두울 수 있지만 제가 내용을 좀 마지막 저도 좀 살짝 읊어드리면 네.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 좀 살짝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자,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 적어도 2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다. 교수님께서 용기. 아직은 용기가 없네요. 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다.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용기는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다. 그래서 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저자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뭐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어떤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생명 연장의 어떤 목적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직업이기도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죽음에 관한 책을 썼다는 네. 것 자체도 일단은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그렇죠. 또 흥미가 가는 책인 것 같고요. 잘 죽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도 책 표지를 보니까 이 저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경험도 갖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당장 서점에 가서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유승민께서는 끝까지 안 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본인이 그런 걸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도 필요하지만 가족을 보내는 네. 그 용기도 필요한 것 참 같아요. 유승민께서 맞아요. 신기한 게 아직 네. 뭐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 죽으면 슬퍼할 거라면서 이렇게 가족들 생각해요 자꾸. 앞서 생각해 나가는 거죠, 뭐.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책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올해는 참 좋은 책들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대한 질문 많이 좀 던져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로 인해서 또 삶을 더 풍족하게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건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행위라고 하죠.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휴대전화 대신에 책을 더 가까이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댄서!